안녕하세요. 일관내내석 직관영어 상변 선생님입니다. 오늘 2023년 6월 지방직 영어 9급 기출 저번에 이어서 두 번째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번부터 14번까지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9번 문제는 이제 듣기평가 문제죠. 듣기평가인데 이제 필기시험에서 듣기평가를 들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듣기평가의 스크립트를 보여주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고르는 문제 유형입니다. 보겠습니다. Pardon me. 실례합니다. But could you give me a hand, please? Give me a hand. 이때 핸드는 helping hand라고 얘기하죠. 도움의 손길. 도움의 손길, 즉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B라고 뭐라고 얘기했고 A가 이렇게 합니다. I'm trying to find the personnel department. 저는 인사부서를 찾고 있어요. I have an appointment at 10. 10시에 선약이 있거든요. 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정도까지만 읽어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그거 3층에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 큰 의미 없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읽으면 you have no idea how to handle this situation. 어떻게 이 상황을 다뤄야 될지에 대한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have no idea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다. Would you mind telling us who is in charge? Would you mind? 뭐하는 것을 꺼립니까? 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누가 책임자인지를 말해주시는 걸 꺼립니까? 라는 뜻이고요. 관련 없습니다. Yes, 네. I could use some help around here. 제가 약간의 도움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주변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Sure, 물론이죠.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뭐 도와드릴까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문제는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되는 유형 같은데요. 요거하고 요거까지만 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네요. 이거는 어차피 이걸 알아야지 정답의 근거 나오는 거 아니니까 충분히 시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래도 안 한 부분 마저 하고 갈게요. 아까 It's on the third floor. 그것은 3층에 있습니다. How can I get up there? 제가 어떻게 거기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get의 중심이 움직이다죠. 움직여서 거기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되니까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Take the elevator around the corner. 그 저기 돌아가는 곳에 있는 구석 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타세요라고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이제 밑줄 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다 읽어야 되겠네요. You were the last one who left the office, weren't you? You were the last one. 당신이 마지막 사람이죠. 이게 평서문이지만 뒤에를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면 의문문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who left the office, 사무실 떠났던 마지막 사람이죠. weren't you? 이거는 이제 그 부가 의문문이라고 해가지고 확인할 때 쓰는 말, right, 옳아요, 옳죠 이런 뜻의 의미로 쓰이는 건데 앞이 비동사면 비동사를 써주고 긍정이면 부정을 써주고 주어하고 동사 어순을 도치해가지고 의문문에 그 어순으로 가는 거죠.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던 평서문 끝난 부분에서 물음표 붙여도 의문문 되는 건데 얘는 그건 아니었네요. 부가 의문문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원칙 그렇죠. Yes, is there any problem? 네, 맞는데요. Is there any problem? 무슨 문제 있습니까? I found the office lights and air conditioners on this morning. on에서 끝난 겁니다. 나는 발견했어요. 그 사무실의 조명들과 그다음에 에어컨이 on,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언제?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이라는 표현 앞에는 전사 못 붙어요. In this morning 이런 거 틀립니다. 그냥 this morning이에요. Really? 정말로요? 너 안 돼. 이거 지금 뭐야? 우리 식으로 헐, 뭐 이런 정도의 의미겠죠. 그죠? 안 돼. Maybe I forgot to turn them off last night. 여기서 여러분들 to turn이 쓰여야 되죠? turning이 쓰이게 되면 forget 뒤에 ing 쓰는 거하고 forget 다음에 투동사 원형 쓰는 거에 의미 차이가 있죠. ing 쓰면 뭐 한 것을 잊다. 투동사 원형 할 것을 잊다라는 얘기인데 한 것을 잊었으면 했어요. turning 쓰게 되면 껐어. to turn 쓰면 껐어 안 껐어? 안 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orget 다음에 ing는 한 거, forget 다음에 투동사 원형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turn them off. them 앞에 있었던 office lights하고 air conditioners예요. 그것들을 끄는 것을 지난밤에 잊었어요. 지난밤에 끄는 것을 잊었습니다. 제가 아마도 잊었나 봐요. 이런 얘기죠. Probably they were on all night. 아마도 그것들 켜져 있었어요. all night, 밤새. 밤새 켜져. 보니까 켜져 있던데 내가 와서 보니까 밤새 켜져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죠. B번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싹싹 빌어야죠. 그죠?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될 건데. Don't worry, 걱정 마세요. 이 기계는 잘 작동해요. 이 기계는
아, 조명하고 에어컨 두 개인데 이 기계라고 뭐 에어컨인가요? 잘 작동합니다. 아, 걱정 마세요. 에어컨 그래도 잘 돌아가요. 이것도 미친 거죠, 그죠? That's right. 옳아요. 옳아요. Everyone likes to work with you. 모두가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이 앞에 나올 내용은 사람들이 나랑 일하는 거 좋아하나 봐. 이랬을 때 That's right. 맞아. 모두가 너랑 일하는 거 좋아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걸려놓고 I'm sorry. 유감입니다. I'm sorry. 죄송합니다. I promise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더 주의할게요. From now on. 지금부터는 더 주의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3번. 더 주의하겠다는 건 안 끄고 잘 끄고 다니겠다는 얘기죠. 4번 too bad. 너무 안 좋네. 너무 나쁘네. You must be tired. 너는 지금 피곤함에 틀림없어. Because 왜 그러냐면 you get off work too late. 너무 늦게 일을 끝마쳐서죠. Get off work. 일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Get 움직여. 떨어지는 상태로 움직이는 거니까 원래는 일하고 붙어 있으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일하고 떨어지는 건 일을 끝마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늦게 일을 끝마쳤기 때문에 피곤함에 틀림없구나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쉽습니다. 그 다음 문제 11번.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가 뭐냐? How would you like your hair done? How would you like? would like를 한다는 얘기하면 want랑 같습니다. 근데 want라는 동사도 wan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과거분사도 나올 수 있어요. gone이란 단어가 gone이란 단어가 과거분사할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지만 옛날에 그 어떤 게임을 했는데 게임 그 주제가에 이런 용어 나옵니다. I want you gone인가? 응? 난 네가 살아났으면 좋겠어. 제발 여기 좀 떠마. 왜 여기 있어? 뭐 이런 그런 뉘앙스로다가 I want you gone 이란 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would like하고 want가 똑같으니까 뒤에 과거분사 형태가 쓰이는데도 문제가 없겠다 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How would you like your hair done? 머리 어떻게 드릴까요? 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머리가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가 직역이고 의역하면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I'm a little tired of. be tired of는 뭐뭐가 실증난다는 뜻도 있어요. 난 약간 실증났어요. 나의 hair color가 내 머리 색상이 약간 실증났어요. I would like to dye it. dye는 여기서 D-I-는 죽다지만 D-Y-는 어떤 뜻입니까? 머리 색깔에 염색하다 물들이다는 뜻이죠. 그 머리를 염색하고 싶어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죠. 헤어드레서하고 손님의 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What can you do to slow down global warming?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 First of all, 우선 we can use more public transportation. 우리는 더 많은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더 많이 타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 자연스럽습니다. 세 번째, Anna, is that you? 엔나야, 안나야, 아나야? 아나, 뭐 이렇게 읽을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우리나라 말은 그냥 안나라고 하나요? 영어식 말하면 아나야, is that you? 너냐?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다. 오랫동안 못 봤다. How long has it been? 이거 얼마 만이야? 라는 얘기거든. How long has it been? 얼마 만이야? It took me about an hour and a half by car. 차 타고 1시간 반 만이야. 차 타고 1시간 반 걸렸어. 이런 얘기거든요. 오랫동안 못 봤다. 얼마 만이야? 그래 나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차 타고 1시간 반 걸렸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답 3번이네요. 그 다음 4번. 여기서 3번 정답 나오면 3번 끊고 가면 되는데 아마 4번까지 읽으실 것 같아요. 그죠? 완벽하게 가려고. Why am I worried about Paul? 나는 폴이 걱정돼. He looks unhappy. 그는 불행해 보여. What should I do? 뭐 해야 될까? 내가 뭐 해야 될까?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조언을 묻고 있잖아요.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조언해주고 있죠? I would wait. would wait이에요. 기다릴 거야. Until he talks about his troubles. 그가 그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적절한 조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 12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제목하고 주제하고 요지라는 이 세 가지 대입학 유형이 출제가 되는데 공시 문제가 상당히 수능에 근접하기 시작해서요. 그 점을 어떤 점에서 발견했냐면 일단 제목 선지가 대문자, 그죠? 문자들 그 내용어라고 하는 것들이 대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점과 두 번째 제목 말고 이제 주제로 가게 되면 주제는
원래 수능에서 주제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명사구 형태로만 제시가 되는데 옛날에는 그 제목하고 주제하고 왔다 갔다 했었어, 공시 문제가. 근데 명확하게 명사구로 주어져 있다라는 점. 세 번째, 요지라고 하는 것은 글의 중심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요지 문제 같은 경우에 수능에서는 보통 요지가 문장이긴 한데 국어, 우리나라 말 문장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내신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어렸을 때 한번 어려웠던 시절에 한번 영어로 나왔던 적이 있긴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데서는 영어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공시에서는 요지 선지를 항상 영어로 출제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문장으로 출제된다는 점에서는 역시 수능의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 문제가 갈수록 수능스러워진다라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수능 수준이 수능의 스타일로 가고 있는데 문제 난이도는 한 고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문제들을 보면. 그래서 이미 제가 그 제목하고 요지하고 주제 문제 풀어보니까 든 생각은 아직 좀 덜 완성된 느낌. 선지가 좀 불완전한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일단 이 문제 유형을 풀 때 수능 시간에 선생님이 수능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제, 제목, 요지 같은 게 이제 대입 파악이거든요. 대입 파악의 정답 선지에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할 것 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약간 어떠한 그 특성이냐면 내용 일치적 접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선택지를 보게 되면 선택지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하나의 문장, 하나의 명사하고 또 하나의 표현으로다가 줄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게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거 가장 흔한 게 질문이에요. 질문과 답변이 있으면 항상 질문은 추상적이고 답변은 구체적입니다. 너 왜 늦었어? 왜 늦었어? 이 일반적인 것이고요. 버스가 고장났어. 이건 구체적인 거야. 답변은 항상 구체적이야. 선지가 일반적인 것이고 본문이 구체적인 겁니다. 그러면 선지로 묻고 본문으로 답하는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 그래서 정답 선지는 무조건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는 첫 번째 요건이 생깁니다. 두 번째 요건은 전체 내용을 포괄할 것.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전체 내용이 포괄돼야 됩니다. 본문 내용으로 답변되는 것 중에는 일부에 국한된 지엽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전체 내용을 포괄할 것이라는 두 번째 기준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키워드를 포함할 것. 키워드 이제 핵심어, 중심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워드를 포함할 것. 이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이 될 때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수능 문제들도 대부분 1번 그 기준에 의해서 잘립니다. 대부분 1번에 잘려요. 2번까지 잘 안 갑니다. 근데 공시 문제 풀 때 한 2번까지 가면 아마 완벽하게 이 문제들 유형 푸는데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원래는 대입 파악이라고 하는 것들도 주관식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입 파악을 주관식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 뭐예요? 지문을 읽고 나서 내가 스스로 그 내용, 글의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만 가능한데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강사들 중에도 그 능력 되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렇게 주관식적 접근한다는 것은 학생들 수준에서 또는 수험생들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거고, 이렇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기준이 생길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단편적인 기억 가지고 접근하는 건 위험해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12번으로 돌아와서
그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제목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선지부터 읽지 마세요. 추상적인 거는 읽는 사람마다 경험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답이 아닌 것도 내 경험에 비춰서 정답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무의식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서대로 이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읽죠. 그냥 제목만 읽고 그 다음 바로 본문 읽고 그 다음에 선지 순서대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래요. 봅시다. well-known author 잘 알려진 작가인 well-known 어가 없이 그냥 well-known author 써놨네요. 잘 알려진 작가인 Daniel Goleman이라는 사람이 has dedicated his life. dedicate A to B예요. 동사에서 A to B 구조가 나오면 무조건 A가 B로 가는 겁니다. 그의 삶을 과학에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의 삶을 과학에 보냈다는 게 여기서 dedicated는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 to B 구조는 가장 기본이 give A to B거든. A를 B에게 주다. give A to B에 그 A to B 구조를 갖는 그 표현들은 give A to B에서 의미상으로 멀리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의미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A to B가 나왔어. 얘 줬다라고 퉁쳐대는 거야. 자신의 삶을 과학에게 줬어. 삶을 바쳤다는 얘기구나. 이해될 수 있어요. 바치다는 뜻이에요. 인간관계에 대한 과학에다가 자신의 삶을 바쳤대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과학인가 보네요. In his book, 그의 책인데 Social Intelligence, 사교적 지능이라는 책에서 또는 사회적 지능이라는 책에서 he discussed results, 대표적인 타동사죠. 뒤에 about 안 쓰인다는 거 공시의 문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들을 토론했습니다. From neurosociology, 뭐로부터의 결과들을 토론했냐면 신경사회학에서 나온 그런 결과물들을 토론했대요. To explain, 설명하기 위해서 how sociable our brains are, 우리의 두뇌라는 게 얼마나 사교적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according to Goleman에 따르면 we are drawn, 우리는 끌린대. draw가 다 끌다라는 뜻이니까 끌린다는 얘기죠. 끌려가는 거는 가까워지는 거니까 당연히 from이 아니라 뭐가 쓰겠습니까? to가 씁니다. 어디로 끌려가냐면 다른 사람들의 두뇌들로 끌린다는 얘기야. 응? 타인의 두뇌로 끌린다는 얘기예요. Whenever we engage with another person,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고요. We engage with. engage가 원래 타동사 쓸 때 끌어다가 뭐 한다는 얘기잖아. 뭐 끌어다가 안에다 집어넣으면 참여시키는 거고, 끌어다가 연결시키면 뭐 약혼을 시킬 수도 있고, 교전을 시킬 수도 있고, 끌어다가 어떤 일하고 붙이게 되면 종사시킨다 이런 뜻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engage가 지금처럼 자동사로 쓰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끌어다가 with 다른 사람과 함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어떤 연관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어떤 연관관계를 갖게 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두뇌에 끌린다는 얘기입니다. The human need for meaningful connectivity, 그 인간의 필요, 뭐에 대한 필요입니까? 의미 있는 그런 연결에 대한 필요가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에 대한 필요가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deepen, 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깊게 만들기 위해서 그 필요가 is what we all crave,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거예요. And yet는 여러분 한 단어로 그냥 but입니다. and yet 한 단어로 but. 하지만 there are countless articles and studies,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그런 기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연구들이 있는데 suggesting that, 테디아라를 말하는, 뭐라고 말하냐면 we are lonelier, 우리가 더 외롭대요. than we ever have been, 다른 어느 때보다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loneliness is now a world health epidemic,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것은 지금 세계적인 건강의 전염병이래요. 해설지 중에 그렇게 말하는 해설지를 하나 봤어요. 이 앞에 나온 게 주제고 end에서 뒤집어 버렸고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뒤집기 때문에 뒤집고 나서 또 두뇌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이건 두뇌가 그래 주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전인수 또는 그냥 곡하가세는 아닌 것 같고 권위에 묻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정답으로서의 가치가 높지가 않아요. 별로 좋은 정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얘기하고 엔드에 벗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금 상반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인간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 연관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존재야. 사교적인 두뇌가 있거든. 인간의 사교적인 두뇌는 다른 사람을 막 만나고 싶어하는 두뇌야. 근데 인간들이 사는 이 사회가 점점 외로운 사회로 바뀌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떤 역설적인 거거든. 인간의 두뇌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외로워지는 사회라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돼야 돼요. 이 글에. 근데 뒤에 선지 복음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그 다음에 특히 호주에서는 그 문제가 또 심한데가 호주예요. 그 National Lifeline Survey, 라이프라인이라고 어떤 기관 이름이네요. 국가적인 라이프라인의 그 여론조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more than 80% of those surveyed, those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죠. survey를 받은, 즉 설문조사를 받은 사람들의 80%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believe,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외로워진 장소, 외로운 장소가 되고 있다고. 이해됐어요? 역설이죠. 하지만 우리의 두뇌는 인간의 상호작용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역설적 상황에 대한 설명의 핵심이야. 여기서 우리 두뇌가 사교적인 두뇌라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라고만 하면 이건 너무 지엽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외로워지고 있다는 얘기만 해도 지엽적이야. 둘 다를 포함해서 전체 내용에 포괄돼야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나오거든.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두뇌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회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두뇌는 자꾸만 인간관계를 맺으려 하잖아. 근데 그 반대로 가는 사회는 어떻게 돼? 외로워지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는 거라고. 근데 선지가 별로였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능을 닮아가긴 하는데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1번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사회가 외로우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두 번째는 social brains예요. 사교적인 두뇌입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나왔는데 섞어놔야 돼요. 1번을 지금 2번을 정답으로 놓고 1번을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나왔는데 둘 다 정답에서 비껴나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입니다. 이런 얘기 없고요. 그죠? 4번은 dangers of human connectivity, 인간 연결성의 위험성입니다. 필요성이라고 했으면 이게 오히려 정답 될 수도 있겠다. 그죠? 필요성. 인간 연결에 대한 필요성은 왜 이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봐봐. 인간의 두뇌는 연결성을 원해. 근데 이 사회는 외로워지고 있어. 그럼 필요하다. 말 되잖아요. 오히려 4번 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지가 됐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2번. 응?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설명하는, 여기서 엔드 예시 나와서 한번 뒤집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시 나와서 또 뒤집었어. 아니, 앞에 나온 걸 뒤집고, 그 다음에 또 뒤집었어. 주제 나오고 통념 나오고 주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지. 이게 통념이야, 이게? 통념이야? 이 사회가 외로운 사회가 되고 있는 통념이에요? 아니에요. 두뇌가 사교적이라는 것도 하나의 팩트고 이 사회가 외로운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건 팩트예요. 두 가지 사실이 지금 대조되고 이 대조되는 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라고. 제 설명드리니까 명확해지죠? 그죠? 이거 제대로 중심 내용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그 다음 13번 주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괜찮았어요. 갑니다. Certainly some people are born with advantages. 확실히 몇몇의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어떤 이점들, 유리함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예를 들어서 physical size for jockeys. 말타는 기수를 위한 육체적인 크기입니다. 이거 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육체적 크기가. 기수는 되게 마르고 조그마해야 돼요. 말이 부담이 없을 정도로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height for basketball players, 농구 선수를 위한 키라든지 an ear for music. ear 조심해야 돼. 귀를 타고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귀가 아니라 이거 청력이란 뜻이야. 듣는 능력. 잘 듣는 능력. 이래서 뭐 절대 음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악가를 위한 절대 음감 참 훌륭한 자질이죠. 그런 거예요. 음악에 대한 절대 음감 같은 그 청력을 얘기하는 거라고. 음악가들을 위한. 그 다음, 하지만 only dedication to mindful deliberate practice over many years. 여기까지 주어요. 단지 dedication. dedication 헌신입니다. 전념하는, mindful, 마음을 확 다 쏟는, 전념하는 그런 deliberate, 의도적인 그런 practice, 연습입니다. 수년에 걸친 그 연습만이
지금 only로 시작하는 덩어리가 문제에 나왔지만 지금 도치가 안 일어났습니다. 선생님한테 제 고구마 수업 들은 학생들이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죠. only로 시작한다고 도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only가 어떠한 표현을 끌고 앞으로 나올 때만 도치 일어나는 거야. 지금 이 주어 자리에 있던 표현은 원래 위치가 여기고 끌려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원래 위치에서 그냥 강조되고 있는 거니까 도치될 리가 없습니다. 이것만이 can turn, 바꿀 수 있다. 그러한 이점들을, 그러니까 이건 선천적인 타고난 유리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자질 같은 거야. 이거를 재능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재능들을 또 뭐로 바꿀 수 있어?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선천적인 자질을 타고난 애들이 있어. 근데 자질 타고났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재능이 되지는 않아. 재능이 안 되면 성공도 못해. 이 얘기고, 자질이 있는 애들이 열심히 하면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면 또 성공을 해.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through the same kind of dedicated practice, 똑같은 종류의 그런 헌신적인 연습을 통해서 people who are not born with such disadvantages, 그러한 그 유리한 점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can develop talents, 개발할 수 있어, 재능을. 근데 어떤 재능이냐면 that nature put a little farther from their reach. 대부터 이한 앞에 있는 탤런트 꾸며주는 관계사절이고요. put이라는 동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에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대신 목적격 관계 대명사구나. 이 nature가 주어 땡이고 얘가 목적어 땡이고 얘가 동사 땡, a little farther from their reach가 부사어 땡이구나 라는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연이 놓았대요. 약간 더 멀리 놓았대. within their reach. 이제 there라는 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재능 없이 태어난, 이점 없이 태어난, 유리함 없이 태어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reach라고 하는 게 원래 팔을 뻗어서 닿다라는 뜻에서 쓰이는 겁니다. 팔을 뻗어서 닿다 보니까는 어떤 장소에 팔을 뻗어서 닿으면 그 장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달하다는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권투 선수들의 reach가 길다는 건 이 팔 길이가 길다는 얘기죠. 그래서 reach 팔 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팔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놓았어. 놓은 그런 재능. 그러니까 재능이 멀리 있다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재능이 가까이 있어. 조금만 연습하면 돼. 근데 멀리 있으니까 훨씬 많이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even though you may feel that, 당신이 느낄 수도 있지만 you weren't born with a talent for math, 당신이 수학을 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아틀란타 대학교 수학관과 옛날에 그 지능이 되게, 정신 지능이 되게 떨어지는 학생이 있어. IQ가 한 80, 70 이 정도 되는 학생이 그 아틀란타 대학교인가 거기 수학과 들어가가지고 수석합니다. 수석해요. 그 학생이 했던 얘기가 친구들을 한 번만 봐도 이해하는데 나는 한 번 봐서 이해 안 돼서 10번씩 봤다고 그런 얘기 하거든. 부모님들이 되게 성원을 잘 해주셔서 그 훌륭한 인재로다가 바꿔놨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You can significantly increase. 당신은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 당신의 수학적인 abilities, 능력을 through mindful, deliberate practice, 아주 전념하는, 마음을 다 쏟는 의도적인 그런 연습을 통해서죠. Or 또는 if you consider yourself naturally shy, 또는 당신이 생각한다면, 당신 자신이 naturally 본래 타고나기를 shy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shy한 건 쉽게 얘기해서 좀 outgoing한, 좀 외향적인 그 유리함이 없는 거죠, 그죠? 외향적인 유리함이라고 보면 shy한 건 그게 없는 거야. Putting in the time and effort, to develop your social skills. 아까도 얘기했지만 put이라는 동사는 반드시 요 구조밖에 안 쓰여요. put 다음에 목적어 쓰이고 그 다음에 부사어가 나오는 요 구조밖에 안 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목적어하고 부사어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자리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 이해됐어요? 원래는 지금 put 다음에 목적어가 time and effort예요. time and effort to develop your social skills. 요게 목적어고 in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던 거야. in이 부사어였어. put in으로 다 자리를 바꿔버린 거죠. 목적어 뒤에 있는 말에서 putting in the time and effort to develop your social skills. 당신의 사교적 기술. 그 사교적 기술이라는 건 샤이의 반대 개념이죠. 사교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은 can enable,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당신이 interact with people,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at social occasions,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 행사에서의, 사교적인 행사에서 with energy, grace and ease, 어떤 활력을 가지고, 우아함을 가지고, 편안함을 가지고
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된다. 이거는 중요한 게 뭐예요? 타고난 것도 있지만 노력이 더 중요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고난 게 없어도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1번 advantages some people have over others. 다른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다른 사람들을 능가해서 갖고 있는 유리함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내용 답변은 뭐 자키가 뭐 몸이 작거라든지 아니면은 농구 선수가 키가 크다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지만 이 글의 전체 내용이 포괄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반드시 키워드인 뭐 노력이 들어가야 돼. 노력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야. 어드밴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3번 조건에 맞지 않고 2번 조건도 맞지 않습니다. 2번 importance of constant efforts to cultivate talents. 중요성이야. 꾸준한 노력의 중요성이야. 노력 나왔죠? 뭐 재능을 이 cultivate 경작한다는 얘기인데 경작하다, 기른다는 의미로다가 약하면 되겠습니다. 재능을 기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의 중요성입니다. 이 말은 뭐야? 끊임없이 노력하면 재능이 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글의 중심 내용 포함되어 있죠. 전체 내용 이거 본문의 내용을 답변해 보세요. 수학적인 그런 능력이 없어도 열심히 하면 수학 잘할 수 있어. 사교적이지 않아도 열심히 하면 사교적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2번은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하고 전체 내용 포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도 들어있습니다. 정답이죠. 3번 difficulties shy people have in social interactions. 어려움이죠. 수줍은 사람들이 사교적인 상호작용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엔 뭐가 있습니까? 안 나왔어요. 없으면 정답이 아니야.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이 안 돼. 4번 need to understand one's own strengths and weaknesses. 한 사람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할, 그러니까 자신의 장단점을 이해할 필요입니다. 그 필요성이 뭐예요? 답해보세요. 답변이 안 나옵니다. 왜? 없으니까. 이 내용 일치적으로 다 3번, 4번은 존재하지 않는 선지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문제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유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Dr. R 박사와 그녀의 동료들이 박사님 여성이어서 found 발견했습니다. By chance, 우연히 발견했어요. That, 뭘 발견했냐면 a virus, 한 바이러스가 increased, 증가시켰대요. Resistance, 저항성을 증가시켰대. To drought, 가뭄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켰대. 가뭄 것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됐다는 것은 뭐 시드는 걸 덜 시들었다는 얘기겠네요. On a plant, 한 식물에서. 근데 어떤 식물이냐면 that is widely used, 널리 사용되는 식물이야. In botanical experiments, 식물학 연구에서, 실험에서 널리 사용되는 식물에서 그런 걸 발견했대요. Their further, 그들의 추가적인, further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추가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추가적인 실험들이 뭐 가지고 하는, 관련된 바이러스하고 가지고 하는 실험들이 showed that 대디아를 보여줬습니다. showed 다음에 대디아를 보여준 게 아니네요. 이 showed 뒤에 대시 생략됐네.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야. 선생님, 그럼 저 대신 뭐예요? 대명사 대시예요. 이 대신 it하고 비슷한 대시입니다. 그것이 was true, 사실이라는 것을 of 15 other plant species, 15개의 다른 식물 종들에서도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15개의 다른 식물 종들의 가뭄 저항성도 증가시켜줬다는 얘기죠. R 박사는 is now doing experiments. 지금 현재 실험을 하고 있는데 to study another type of virus. 또 다른 종류의 그런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위해서요. That increases heat tolerance. 열에 대한 그런 tolerance라는 것은 포용력, 허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열 견디는 능력이죠. 그거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In a range of plants. 폭넓은 그런 식물들군에서. She hopes. 그녀는 희망합니다. To extend her research. extend는 펼치는 겁니다. 연장시키는 겁니다. 그녀의 연구를 연장시키고 싶어요.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dvantages that a different sorts of viruses give to their hosts. 더 깊은 이해를 얻도록이야. 그 이점에 대한 이해인데 어떤 이점이냐면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그들의 숙주. 호스트는 숙주입니다. 바이러스가 원래 감염을 일으키잖아. 감염.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요. 코로나 맞죠?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호스트가 숙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트여서 숙주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숙주. 그러면 그래서 숙주는 뭡니까? 식물들이에요. 그죠? 식물들. 감염된 식물들이 숙주입니다. 그 바이러스들의 숙주들에게 주는 그런 다른 이점들을. 그러니까 원래 바이러스가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이점들을 이해하는 것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연장하고 싶어 했어요. That would help to support a new view. 그것이 도와줄 거야. To support.
지지하는 것을 도와줄 거야. 또는 뒷받침하는 것을 도와줄 거야. view 하나의 관점인데 어떤 관점이냐면 which is held 그 관점이 쥐어져 있대요. 점점 증가하는 수의 생물학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수의 생물학자들이 그러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관점을 뒷받침해 줄 건데 근데 갑자기 컴마 뒤에 나왔죠. 이 대절은 학술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뭐예요? 비제한적 동격절입니다. 동격절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절이잖아요. 동격절이라고 하는 거 명사절인데 이 명사절이 앞에 있는 명사구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 view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명사구였고 이걸 보충 설명하는 동격절이 얘인 거예요. 비제한적 동격절은 수능에 한번 나왔는데요. 그 수능에 이게 나왔을 때 동격절인 것 같다라고까지 파악한 분은 계셨거든. 그분이 김기훈 선생님이에요. 김기훈. 지금 공시도 강의하고 계신. 근데 거기서 컴마가 빠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컴마 여기 또 쓰였잖아요. 비제한적인 것도 있어요. 동격절에 제한적인 거 수식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나머지 막 강사들은 막 헛소리 했습니다. 당시에도. 네, 진짜 실력이 있는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리고 실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없으면 판단이 안 돼. 그래서 비제한적 동격절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격절의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많은 생명체들이 symbiosis, 공생에 의존하고 있는데 rather than being self-sufficient, 뭐하기보다는 자급자족하기보다는 self-sufficient하다는 건 자급자족한다는 얘기인데 혼자 모든 걸 다 충족하면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간도 대장에 대장균이 있잖아. 그지? 그럼 인간도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야. 대장균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공생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생명체들은 공생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야. 뭐보다 자급자족, 즉 아무 거하고도 공생관계 맺지 않고 self-sufficient하고 공생이라는 것은 반대적, 대리적 개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내용 쉽네요. 1번 Viruses demonstrate self-sufficiency of biological beings. 바이러스가 입증해준다. 자기 충족을. 아니지, 바이러스는 지금 공생을 입증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생물학적인 존재들의 자급자족을 입증해준다. 틀렸어요. 이 선지는 마음에 든다. 선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수능에서 이렇게 평가원에서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생물학자들은 should do everything to keep plants virus free. 생물학자들이 do everything 해야, 모든 것을 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식물들이 바이러스 없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잖아. 바이러스가 공생하는 거 연구하고 있는데. 세 번째, the principle of symbiosis. 그 공생의 원리는 cannot be applied to infected plants. 감염된 식물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이것도 틀렸어. 이거 괜찮네. 선지. 내용이 채워가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맞죠? 지금 감염된 식물이라고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식물 숙주를 얘기하는 거야. 호스트를 얘기하는 거야. 그 호스트가 지금 더 오히려 가뭄에도 강해지고 열에도 강해지잖아. 그러면 이거는 심바이오시스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지. 틀렸어요. 그래서 cannot be가 아니라 can be가 돼야지 맞는 거야. 이래서 can be가 되면 맞는 거야. 그 다음에 viruses sometimes do their host good. 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구조죠. 그죠? 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구조로 해석하면 이 주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직접 목적어의 굿이 쓰였잖아요. good. 그죠? 굿이 뭐야? 이익이에요. 이익. 누구에게죠? 누구에게 이익 주다는 얘기야. 그래서 바이러스들이 때때로 그들의 숙주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숙주가 뭡니까? 문맥상으로 식물들입니다. 식물들에게 이익을 준다. rather than harming them. 뭐하기보다 그 식물들에게 해를 끼치기. 여기서 them은 숙주들입니다. 숙주들에게 해를 끼치기보다는 이익이잖아. 문제 마음에 듭니다. 대입학 문제 요번에 제목 문제만 별로였고 나머지 문제들 상당히 잘 만들어졌어요. 공시가 이렇게 되면 가르칠 맛 나겠는데요? 문제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 문제 푸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재미없겠지만 이것으로 오늘 2023년 6월 지방직 9급 영어 기출 두 번째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